자, 이제 우리가 서양의 이제 근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건데,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의 어떤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 아시아가 이제 외국과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개항했을 때 그 시점을 이제 우리가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했으면, 이 서양에서의 어떤 이제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왕정 체제가 좀 이제 무너지고 어떤 이제 공화정 체제가 들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어떤 이제 정치혁명 또는 이제 심의혁명 이런 게 이제 발생했을 때고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인 면에서 영국부터 확인할 건데, 자, 영국에서 이제 의회 정치가 발달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국 이제 시민들이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통치 체제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왕정 체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영국의 이제 그 이 정치 혁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교도 혁명, 또 하나는 명예혁명. 이렇게. 자,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라는 거는 왕 중심의 어떤 통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정인데 왕이 이제 중심적으로 통치하는데, 어, 전제군주제라고 해서 이제 왕 중심의 통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제군주제 왕정으로 이제 통치를 강압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 이제 그 당시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의회 승인 없이 이제 세금을 매긴 겁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제 세금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냥 그걸 이제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하게 되고요. 자, 또 이제 청교도를 탄압하게 되는데, 이 청교도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서양의 어떤 종교다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트교가 이제 기본 중심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양 중세 때 이제 크리스트교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고요. 그런 이제 크리스트교가 서양 중세 때는 이 크리스트교의 대표인 이제 교황이 왕권보다 더 강력한 때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크리스트교가 이제 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크리스트교에서 결국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여러 이제 죄를 이제 짓게 되는데, 그걸 이제 회개를 통해서 이제 회개 받으면 이제 천국 간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회개하는 방법을 어떤 이제 그 죄를 이제 없애주는 문서, 이걸 이제 교회에서 만들어서 이걸 사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면죄부, 면벌부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이제 면벌부를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교회가 이제 막 그 돈을 밝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돈을 밝히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속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그런 타락, 이런 거를 이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뭐, 루터, 뭐, 칼뱅,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수정해야 돼요. 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수정이 되는 게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기독교, 그러니까, 고전 그 교회에서 좀 이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이제 어떤 교회의 종파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청교도인데, 이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칼뱅이 주장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종교고요. 이 당시 이제 칼뱅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정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건 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욕을 엄청 강조해요. 이제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전제 정치, 그다음에 이제 청교도를 탄압하는 모습을 계속 이제 보였는데, 어쨌든 왕이 지금 청교도를 탄압을 한다는 건 당시 국가 종교가 이 청교도와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 영국의 국가 종교는 영국 국교회라고 해서, 요것도 어쨌든 크리스트교의 한 종류인데, 크리스트교가 이제 영국 섬이죠. 넘어가면서 영국 안에서 좀 변형이 돼요. 자,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그거랑 이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를 탄압하고요. 이러한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의회에 이제 속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이 왕권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의회에서 이제 왕에게 제출한 게 뭐냐면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해요. 자, 이 권리청원의 내용은 뭐냐면 자, 의회 승인 없이 과세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왕권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의회가. 자, 이때 이제 찰스 1세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승인을 하고요. 이제 의회는 이제 해산을 하는데 어쨌든 찰스 1세가 이 전제 정치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의회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는 이제 저항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의회파와 그다음에 왕당파 사이에서 이제 내전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이 의회파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의회가 장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찰스 1세를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했다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왕정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공화정이 수립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공화정 체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찰스 1세를 중심으로 한 그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그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이제 통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크로멜 같은 경우에는 자, 청교도 윤리의 기초에서 이제 금욕 주장하고 독재 정치를 추진하는 겁니다. 자, 음주, 도박 금지 막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멜의 정치 중에서 좀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항해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정을 하는데 이 항해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과 그다음에 당시 영국이 이제 가지고 있던 식민지 있죠. 그 식민지와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영국 배로 이제 무역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그 영국이 자기네들과 관련된 무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을 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어떤 무역이 발전이 되고 이익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크로멜이 막 금역으로 통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재 정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크로멜이 죽고 나서 자, 왕정이 다시 복구됐다. 왕정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2세예요. 자, 찰스 2세 다음에 제임스 2세가 즉위하고요. 이 둘은 어쨌든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왕 입장에서는 원래 왕정 전제군주제를 통치하고 있다가 청교도 혁명으로 이제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공화정 체제가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왕정으로 이제 어렵게 다시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 전제 정치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제 의회는 이제 또 왕권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요. 당시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의 남편이었던 윌리엄 3세를 공동 왕으로 이제 앉힙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왕을 이제 교체했다라는 거죠.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얘기하고요. 명예혁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이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이렇게 이제 왕을 바꿨다, 교체했다, 권력이 교체했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의회가 다시 자기네들 어떤 요구사항을 지금 새로운 이제 이 공동 왕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겠죠. 자, 그게 바로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권리장전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자, 이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가 왕권을 제한하는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정치 형태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입헌군주제. 왕은 있지만 군주제긴 군주제지만 왕도 이 헌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 근데 이 헌법은 결국에는 의회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명예혁명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영국의 그 의회 민주주의가 의회 중심의 이제 통치 그게 이제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정치적인 이런 안정을 이루게 되니까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그 영국의 정치혁명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청교도혁명은 공화정을 수립했다. 명예혁명은 이평균유제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청교도혁명에서는 다시 한번 할게요. 청교도혁명은 공화정을 수립하고요. 명예혁명은 이제 입헌군주제로 정치 형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청원을 청교도에서는 제출하고 명예혁명에서는 권리장전을 제출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산업혁명. 자,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냐면, 일단 영국이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중산층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경제활동 할 수 있었고, 또 이 모직물 공업이 일단 발달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직물 공업할 때 여기 모는 어떤 털을 이야기하냐면 양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활용해서 그 옷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트도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직물 공업이 일단 발달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 이 인클로저 운동은 뭐냐면, 크게 두 번 일어나거든요. 1차, 2차. 1차는 지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양털로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고 다 이제 그 양을 기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클로저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울타리를 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땅에 농사 짓던 걸 다 이제 멈추고 이제 그 이렇게 초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양을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근데 양을 기를 때 조그만 땅에서 기를 수 없으니까 넓은 토지에서 기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 땅을 다 사가지고 이렇게 크게 넓혀가지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농업이에요.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기 위한 농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작게 재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작게 하지 않을 거냐. 대규모로 크게 해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제 팔겠죠. 농작물 길러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영토가 이렇게 인클루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농토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해서 도시에서 이제 결국에는 노동자가 되면서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고요. 또 지하자원, 천연자원이 풍부하고요. 또 교통이 발달되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식민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국이. 자,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하는데 이 영국의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면직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이제 면직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방적기 해가지고요. 이 방적기는 실을 만드는 거고요. 방직기는 이제 실을 뽑으면 이제 면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기계로 이렇게 이제 면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제 증기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막 기계에 막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막 이렇게 그 면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급증하게 됩니다. 이 생산이. 그러면서 자,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가정에서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장에서 자,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공장제 기계공업의 형태로 이제 변화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여기 증기기관, 이 증기기관이 이제 배에다 달면 증기선이 되는 거고요. 기차에 달면 이제 증기기관차가 되죠. 자, 증기선은 이제 미국의 풀터니,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는 영국의 이제 스티븐슨이 발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모스가 이제 전신 만들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증기선이나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 더 넓은 그러니까 더 먼 지역도 어떻게 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무역도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역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운송이 활발해지니까 무역이 활발해지고요.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금융업, 여기 이제 성장을 하고요. 또, 어쨌든 기계잖아, 이런 게 다. 그러니까 기계 만들 수 있는 재료, 철을 만드는 제철업이 발전하고요. 또 농업도 이제 기계화로 이렇게 이렇게 변화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 이제 크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이제 다른 유럽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프랑스는 이제 그 지하 자원이 좀 있던 북동부 지역에서 산업화가 진행이 됐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가 부설된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유럽의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자리를 잡아요. 자,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자,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 확대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장을 만든 공장 주인 자본가와 그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공장에서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들게 되겠죠?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공장에서 그런 물건들 잘 만들지 않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본주의의 그 주장한 학자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자, 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국가나 정부에서는 이 경제를 간섭하면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유럽의 경제가 쭉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이제 사회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시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도시로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주택, 환경,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지금 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노동자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본가 위주의 어떤 이제 그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적은 임금 받고 오랫동안 일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이제 시달리고요. 열악한 작업 환경, 또 여성이나 아동들도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크게 이제 확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조합 만들고 또 이제 그렇게 노동운동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기계 파괴 운동.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러다이트 운동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등장했던 게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자,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이 사회주의 체제 사상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자, 처음에는 공동 생산에서 공동 분배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한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독일에. 이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자들이 혁명을 통해서 자, 사유재산 제도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 자,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현대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 보면 어떻게 돼? 북한이나 중국 막 그러면은 이제 뭐 공장이나 뭐 좀 막 이런 건 큰 땅, 넓은 땅 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죠. 국가 소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영국의 정치혁명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산업혁명 또 이제 그 경제 사상으로 자본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